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차종을 비교해보는 리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바로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체인지와 렉서스 ES300H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아니 무슨 그랜저랑 렉서스랑 비교를 하냐, 렉서스는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해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체인지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풀옵션을 넣으면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돈이면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전달드린 그랜저 가격 리뷰에서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돈이면 독일 3사 간다, 렉서스 산다 라는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차량 크기부터 비교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520i 할인받아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는 모두 후륜구동 기반이라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랜저와는 렉서스 ES300H를 비교하는 게 구동 방식으로 보면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서 크기를 엄청나게 키웠는데요. 전장은 렉서스 ES300H보다 60mm 더 길고 전폭은 15mm, 전고도 15mm, 휠베이스는 25mm가 더 깁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공차 중량도 ES300H보다 20kg 무겁습니다. 무게는 18인치 휠 동일한 기준이고요. 확실히 크기 면에서는 그랜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볼게요. 사실 또 렉서스 ES300H와 비교가 더 적합한 이유는 일단 독일 3사, 즉 E클래스, 5 시리즈, 아우디 A6 모두 풀 하이브리드 방식의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명확한 비교구는 아닌데요. 제네시스 G80도 아예 하이브리드 계통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교가 가능한 수입 차량은 캠리 하이브리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렉서스 ES300H와 같은 일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엔진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가솔린이고 렉서스 ES300H는 2.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입니다. 그에 따라 배기량 차이가 꽤 나는 부분이고 그랜저는 터보 엔진이라 배기량은 낮지만 합산 출력이 더욱 높은 것이 특징이죠. 변속기는 그랜저는 6단 자동 변속기, 렉서스는 이 CVT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그에 따른 연비 차이를 비교해보면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18인치와 풀옵션 20인치 휠, 그리고 렉서스 ES300H의 기본 트림인 18인치 휠이 적용된 럭셔리 트림을 살펴볼게요. 복합 연비를 보면 그랜저 18인치가 18.0으로 가장 높습니다. 렉서스 ES300H도 동일한 18인치 기준으로 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출력과 연비 모두 다 높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재원상으로는 크기도 그랜저가 더 크고요. 출력도 세고 연비도 더 좋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가장 중요한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렉서스 ES300H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두 세 가지 트림이 존재하는데요. 렉서스 ES300H는 6,390만원부터 7,060만원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4,376만원부터 5,264만원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으로 오면서 트림별로 200만원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22년식보다 200만원이 더욱더 비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렉서스는 143만원 세제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적용 전 가격이라 현재 금액에서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40만원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정확한 감면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만원이라고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S300H 기본 트림이 6,390만원이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풀옵션이 5,714만원입니다. 여기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대략 100만원이 깎인 5,600만원이라고 보고요. 렉서스는 또 수입차이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에서 200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6,1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100만원과 5,600만원이면 대략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 트림과 풀옵션 트림이라서 옵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게 팩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풀옵션은
제네시스 G80 뺨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렉서스 ES300h 기본 트림과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옵션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내구성과 렉서스라는 브랜드 파워를 봤을 때 500만 원 정도만 더 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에서 렉서스 ES300h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도 팩트죠. 여러분이 약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세단을 보신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과 렉서스 ES300h 기본 트림 중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엔 두 차량의 디자인을 비교해 볼게요.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는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막상막하의 두 차량인데요. 일단 렉서스 ES300h는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대형 스핀들 그릴이 상당히 어색했으나 이제는 페이스리프트까지 거치면서 어느 정도 우리 눈에 충분히 익었습니다. 그랜저 옆에 있으니까 심지어 좀 무난해 보이는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신형 그랜저가 워낙 미래형 자동차 느낌으로 나온 터라 그런지 한 번에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건 역시나 신형 그랜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전조등 디자인부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며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도 정말 크고 처음에는 약간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었는데 그랜저 옆에 있으니까 다시 무난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신형 그랜저 그릴이 이번에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디자인이라서 취향에 따라 두 차량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 확실히 그랜저가 길다라는 게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저도 실물로 그랜저도 봤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현재 주행 중이신 차량이 바로 렉서스 ES300h이기 때문에 자주 접하는 입장으로서 실물로 보면 확실히 그랜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확연히 체감이 됩니다. 추후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받게 되면 렉서스 ES300h와 비교 리뷰도 한번 준비해 볼 예정인데요. 그랜저는 이번에 오페라 글라스를 적용하면서 그랜저만의 독특한 측면 실루엣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렉서스와는 큰 차이점이죠. 윈도우 라인을 보면 그랜저는 좀 더 평평하게 쭉 이어지는 디자인이라면 렉서스는 매끄러운 쿠페처럼 유려한 곡선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ES300h의 2열 헤드룸 공간도 충분했는데요. 확실히 2열의 거주성은 그랜저가 더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운전했을 때 승차감은 제가 직접 시승해보고 난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그랜저는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하이테크한 느낌이라면 렉서스는 전형적인 세단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죠. 그랜저는 방향 시등을 포함한 후진등, 반사판이 모두 범퍼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인 역할로만 본다면 렉서스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호불호 역시나 많이 갈릴 것 같네요. 인테리어의 경우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의 경우 렉서스도 사실 그렇게 멋진 편은 아닌데 확실히 그랜저와 비교하면 좀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저는 렉서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가긴 합니다. 그랜저의 원스포크 타입 핸들은 전 아직도 좀 불호 쪽인데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여보 이 핸들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확실히 그랜저 핸들의 호불호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핸들 이외의 큰 차이점은 기어 변속 방식인데요. 그랜저는 핸들 오른쪽 뒤에 돌려서 변속하는 칼럼식 기어고요. 렉서스는 중앙에 위치한 부츠 타입 변속기입니다. 화면은 둘 다 터치를 지원하는데요. 폰 미러링의 경우 그랜저는 유선, 렉서스는 무선으로 미러링을 지원하죠. 확실히 그랜저의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형 느낌이 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디자인은 워낙 큰 변화가 없기도 하고요. 신미성보다는 인체공학적인 편리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라 인테리어가 막 멋지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죠. 하지만 오래 타다 보면 정말로 편하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전륜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확실히 넉넉한 거주성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과 렉서스 ES300h 기본 트림을 비교했을 때 뒷좌석 옵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패밀리카로 염두하신다면 그랜저 풀옵션이 나을 것이고 주로 나 혼자 혹은 와이프랑 두 분이서만 운행을 하신다 하시면 렉서스 기본 트림도 충분하실 거예요. 옵션이 많으면 편한 건 사실이지만 옵션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결함이나 불량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사실 많은 소비자들이 렉서스를 구매하는 이유에는 디자인, 옵션, 성능을 떠나서 렉서스에 인정받는 만듦새, 즉 내구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집에서 타는 렉서스도 출고한 지 벌써 5년, 그리고 주행거리는 벌써 15만 킬로를 넘기고 있는데요. 여전히 17 이상 나와주는 평균 연비와 단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 없는 극강의 내구성으로 인해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22 컨슈머 인사이트에서도 AS 만족도 1위, 초기 및 내구 품질 1위에 렉서스 ES300H가 선택되었다는 건 다른 렉서스 오너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으로 자리 잡았고요. 상품성도 이번에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물론 결코 렉서스와는 경쟁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랜저 프로 가격에서 500만 원만 더 더하면 렉서스까지도 고민해 볼 정도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옵션도 많아졌고요. 상품성도 높아진 만큼 그에 따른 내구성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오너들에게 인정받는 렉서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과 렉서스 ES300H 기본 트림을 비교하는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비교가 되냐라고 선을 긋고 보시기보다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하이브리드 중 어떤 차량을 선택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후에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